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고객에게 호감과 관심을 갖게 하고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세일즈의 마지막 단계인 마무리가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에 실패하면 그 전까지 아무리 공을 들였다고 해도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느 세일즈 컨설턴트는 마무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확률 게임과 같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요구하라. 또한 거절을 맛보아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멋지게 물러나라. 단 물러날 때는 여운을 남겨줘라. 헤어짐을 잘해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만남은 마무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세일즈에서는 마무리를 잘못하면 그 고객과는 끝일 수가 있습니다. 또 헤어짐을 잘해야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일즈에서 마무리란 고객의 최종 결정을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때는 세일즈맨이나 고객 모두 굉장히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일즈맨은 결코 긴장감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불길같이 맹렬하게, 그러나 태산같이 태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무리 단계에서 세일즈맨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세일즈맨들은 과연 그런 자세로 마무리에 임하고 있을까요? 고객의 결정을 유도하는 세일즈 마무리 단계. 이때 세일즈맨은 어떤 심정이 드는지 들어볼까요? 신입사원 때는 제품의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사인할 단계에 가면은 제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고 사인을 해줄까, 고객이 사인해줄까 마음이 불안해서 다리도 꼬고 손도 비틀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비단 신입 세일즈맨이 아니더라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 많은 세일즈맨들이 조급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아무리 제품 설명을 잘했다 해도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고객에게 신뢰를 받기는 힘들겠죠? 세일즈 하면서 많은 유형의 고객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객분 중에서도 여러분 접촉을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대처하기가 좋고 성격 파악도 되니까 좀 수월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갔을 때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계약서를 먼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고 다음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실패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세일즈로 가는 마지막 관문. 세일즈 마무리 단계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일즈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 고객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제품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때 고객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품 자체에 대한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주변의 평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따라서 세일즈맨은 이 두 가지 고민을 동시에 해소해 줘야 합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고객 스스로도 주어진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보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주의 깊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 세일즈맨은 다시 한번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는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고객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품의 특장점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무조건 다 좋다고 할 것이 아니고요. 작은 단점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고객님,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주문자가 많아서 출고 대기 중이라 조금 기다리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작은 단점이 오히려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의 평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구매할 때 주변의 평가와 상황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할 때는 평가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의 신뢰도나 기업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고심하는 순간에 우호적인 제3자를 등장시키면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알고 계신 누구누구씨도 지금 구입하셔서 잘 사용 중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제3자는 고객이 친밀감을 갖고 있거나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세일즈맨이 고객의 주요 고민을 해소해 줄 때 고객은 안심을 하게 되고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객이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 세일즈맨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자동차 세일즈맨, 고객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뉴 엑스트라로 하시겠습니까? 아, 참, 이 차는 마음에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최종 결정을 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고객이 고민을 시작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 엑스트라는 내종형이기 때문에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부장님 스키 좋아하신다면서요. 예, 가족들이랑 자주 가는 편이에요. 이 차는 공간이 넓어서 스키용품을 넉넉히 들어갑니다. 또 기존의 RB차보다 성능을 강화해서 비포장도로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경유를 사용하니까 요즘에 적게 들죠. 제품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제품의 특장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야, 볼수록 차는 참 마음에 드는데. 예, 그러시죠? 아마 RB차의 장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부장님, 사실 이 차가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단점이요? 뭐냐면 기본 색상이 3개밖에 없어서 다른 색상을 원하실 경우 도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가 비용이 10만 원 정도 더 들게 됩니다. 대신 색깔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제품의 장점만을 강조하지 않고 작은 단점도 솔직히 말해주고 있네요. 우리 세일즈맨들은 고객이 고민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고객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을 때일수록 무리하게 제품의 장점을 자꾸 강조하는 것보다가 제 개인의 신뢰를 심어줬을 때 고객이 제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고객이 주변의 평가에 대해 고민할 때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글쎄, 이 차는 참 좋아 보이는데 성능은 어때요? 부장님, 저희 회사 차량이 자동차 경주대에서 항상 상위권에 드는 거 아시죠? 이번에 뉴 엑스트라가 산악자동차 경주대회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차로 인정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안전성 평가에서도 저희 회사가 안전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조사됐고요. 고객이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자 우리의 세일즈맨, 브랜드의 신뢰도와 기업의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고객에게 평가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네요. 차라는 게 사실 안전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부장님처럼 가족들과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 차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족의 안전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아이, 그럼요. 안전이 제일이죠. 고객의 입장이 되어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아, 부장님, 동호물산의 최 부장님 아시죠? 아, 그 친구, 나하고 저기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최 부장님은 뉴 엑스트라 사셨거든요. 얼마 전에 전화 걸었더니 차 잘 나간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고객에게 우호적인 제3자를 등장시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해주기도 하는군요.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잘 모르시면 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차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선택한 만큼 성능면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그리고 그 회사 제품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최종 결정을 하는 순간까지 제품과 주변의 평가에 대해 고민하는데요. 그것을 이해하고 해소시켜주기 위해 세일즈맨은 늘 준비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고객이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 확신을 갖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확신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확신을 갖게 하는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확신을 갖게 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우월성인데요.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치성인데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셋째는 일관성인데요.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만족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고객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자신의 선택이 뛰어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고객이 잘한 점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도 고객께서 좋은 조건으로 어느 제품을 구입하셨지요? 라든가 판단을 참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등의 말을 해주는 것이죠. 또 주변의 의견이 고객과 유사할 것이라고 그런 일치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주변의 칭찬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모님이나 주변에서 참 잘했다고 하실 겁니다. 라는 등의 말을 해줬을 때 고객은 안심하고 확신을 느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관성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일즈맨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로 이후에도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장점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작은 단점이라도 제시할 때 오히려 고객은 신뢰를 갖게 되고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객이 결정을 앞두고 고민할 때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유도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나보실까요? 부장님, 이번에 타신 차도 저한테 사셨지 않습니까? 한 5년 됐나? 그때도 사모님이 좋아하셨다면서요. 그때 김대리가 좋은 조건의 차를 해줘가지고 주위에서도 참 잘 샀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번에도 사모님께서 차 잘 사셨다고 좋아하실 겁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이 뛰어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근데 내가 그동안 승용차만 탔잖아요. 근데 RV는 이번에 처음인데 근데 RV가 힘이 좀 약하고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걸린다던데.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성능심을 다 거쳤기 때문에 안 걸리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타시다가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제가 달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김대리 말이라면 내가 믿지. 고객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세일즈맨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네요. 제가 뉴 엑스트라의 장단점을 간단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우선 연비를 개선시켰기 때문에 유지비가 적게 들고요. 기존의 RB차보다 엔진 성능이 우수합니다. 또 1년에 부품 이상이 생기면 부상으로 교환해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깔이 3개로 한정돼 있어서 도색 비용이 좀 듭니다. 하지만 무조건 장점만 강조하지 않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다른 회사 동급 차들에 비해 저희 차를 구입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부장님께 이익이 되신다 이겁니다. 물론 저한테도 좋은 일이고요. 고객과 세일즈맨이 함께 윈윈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군요. 실제로 세일즈맨들 중에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품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고객께서 결정을 못 하시길래 저에게 차량을 구입하시고 운행하시다가 나중에 차를 파실 때에도 제가 책임지고 타사의 제품보다 고가의 제품으로 꼭 팔아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객께서는 흔쾌히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저에게 첫 차를 구입하셨던 고객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감사 전화를 드렸는데 그 고객분께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객분께서는 주위 사람들을 저에게 많이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차 한 대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과 저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일즈맨은 고객의 지원자이자 협력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성공적인 세일즈의 기본이라는 사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바로 결정을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에게 사인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고객들은 결정을 해야 할 단계에서 핑계를 대거나 반발을 합니다. 물어보고 사겠다거나 갑자기 세일즈맨에게 공격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핑계를 대는 것은 자신에게 쌓인 긴장감을 숨기거나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세일즈맨이 결정 자체를 너무 쉽게 여기거나 집요하게 결정을 요구할 때 고객은 심리적으로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세일즈맨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저마다 말 못할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고객들은 자신들의 말 못할 사정과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마무리는 쉽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일즈맨은 결정의 단계에서 고객 스스로 결정권자임을 인식시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 고객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느끼게 하고 세일즈맨은 단지 고객을 돕는 지원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고객의 기대를 배반하는 방법도 의외로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결정을 주저하는 고객에게 이 제품이 고객님에게 참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도 혹시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다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고객은 오히려 세일즈맨이 반드시 물건을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빠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일즈맨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는 무엇보다도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거절 없이 쉽게 성사되는 계약은 오히려 해지로 갈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거절은 세일즈맨에게 있어서 오히려 반가운 반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거절로 인해서 낙심하는 세일즈맨의 모습은 고객에게 빈틈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스킬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세일즈맨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순간 세일즈맨들은 종종 당황스러운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계약하기 이전에 그 사장님께서 운송회사 사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더니 차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큰 소리로 차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언성을 높이시는 말씀을 했을 때 잠깐 황당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주고 반박하지 않고 인정을 해드리니까 다시 분위기가 차후에 차분한 분위기로 돌아와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여있는 고객과 세일즈맨.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세일즈맨은 어느 단계에서보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객의 결정을 유도해야 하는데요. 고객의 결정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부장님, 그럼 결정하셨습니까? 근데 일단 아내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뭐 차 산다는 게 쉽게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최종 결정을 하려는가 싶었는데 고객이 갑자기 결정을 미루려고 하는군요. 부장님, 혹시 제가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우시다면 제가 다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세일즈맨, 고객의 기대에 반하는 말을 건네보는데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혹시 저한테 말씀 못하실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고객의 솔직한 심정을 묻고 있죠. 사실은 내가 지금 계약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할부를 한다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내가 한 서너 달은 지나야 조금 자금 회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계약하기가 좀 그러네. 네, 그럼 당연히 자금 여유가 있을 때 구입하셔야죠. 요즘은 할부도 최대한 고객 편의에 맞게 해드리니까 그것도 제가 부담 없는 걸로 더 알아봐 드릴게요. 좀 알아봐 주겠습니까?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는 부장님을 도와드리는 것 뿐입니다. 결정은 어디까지나 부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고객 자신이 결정권자임을 인식시키고 있군요. 그리고 이건 해외에서 국내 RV 차들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여 구성한 자료인데요. 객관적인 자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건 가족들과 가기 좋은 여행지 자료들입니다.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고마워요. 별말씀. 세일즈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고객의 협력자로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고객이 거절하는 순간에는 좌절감을 느끼지만 제가 그 당시에 뒤돌아 나온다면 이 고객이 내 고객이 될 수 없으므로 차후 그 당시에는 웃으며 나오되 차후 DM이나 전화 방문을 통해서 고객 성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감과 유연함을 잃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세일즈맨. 그럴 때 고객은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자연스럽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고객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세일즈는 끝난 것일까요? 세일즈맨의 관심은 고객이 사인을 하는 단계에서 가장 고조되어 있지만 고객은 오히려 그 이후의 관심이 높아집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고객의 75%가 세일즈맨에게 굉장히 불만스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일즈맨은 물건만 팔면 그만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세일즈 이후에 고객을 만족시켜주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일즈의 끝은 사인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사와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어느 정수기 판매 영화는요, 정수기를 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들의 건강 기사와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고객들을 감동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고객은 더욱더 만족하게 되고 그것이 곧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일즈 마무리 단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먼저 고객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쉽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좋고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품의 특장점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작은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효과적이고요. 브랜드의 신뢰도나 기업의 이미지를 강조해서 평가의 근거를 제시해주거나 우호적인 제3자를 등장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신을 갖게 하는 방법인데요. 우월성과 일치성 그리고 일관성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하고요. 과거에 고객이 잘 선택한 부분을 상기시키거나 주변의 칭찬을 상기시키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세일즈맨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끝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때는 고객의 긴장을 풀어줘야 하고 고객이 결정권자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무엇보다 세일즈맨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오늘까지 3시간에 걸쳐서 세일즈 접근에서 진행 그리고 마무리 단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둔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공은 아무에게나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라토너가 힘든 구비를 넘어서 전 구간을 완주하듯이 세일즈도 힘든 순간마다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고비와 좌절을 겪는다고 해도 결코 물러나지 않는 끈기와 부단한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세일즈맨은 결실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세일즈맨들은 자신의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고 성과로 평가받는 사업가이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객을 도와주는 그런 파트너가 되어야 함을 꼭 잊지 마시면서 모든 성공하는 세일즈맨의 공통점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